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중국의 주목받는 AI 스타트업이죠. 딥시크가 최근 내놓은 새로운 언어 모델 딥시크 V3.1입니다. 관련 기사나 분석 자료들 좀 보니까 이게 단순히 성능 개선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에이전트 AI 흐름에서 이 모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딥시크가 사실 그 이전 모델 R1으로도 꽤 주목을 받았었죠. 맞아요. 근데 기술계가 깜짝 놀랬잖아요. 근데 이번 V3.1은 그 후속작이면서 단순히 대답자라는 걸 넘어서 일을 처리하는 AI? 그러니까 에이전트 기능이 엄청 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또 AI 기술 경쟁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결국 당신에게는 어떤 변화로 다가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딥시크 V3.1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하이브리드 추론이란 걸 꼽던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좀 생소하네요. 네, 하이브리드 추론. 이게 말 그대로 두 가지 방식을 좀 섞어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V3 모델은 좀 복잡하고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싶을 땐 사고 모드, 영어로는 think 모드라고 하죠. 이걸 쓰고요. 반대로 그냥 빠르고 간단한 답만 주면 될 때는 비사고 모드, fast 모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아, 상황에 따라 모드를 바꾼다. 네, 그렇죠. 두 모드를 아주 유연하게 전환하면서 쓴다는 겁니다. 딥시크 쪽 설명은 이전 모델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더 짧은 시간에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마치 그 스포츠카처럼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정밀 분석가처럼 깊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인가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딱 그런 개념입니다. 속도랑 깊이 둘 다 잡겠다는 거죠. 단순히 빨라지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최적의 처리 방식을 고른다는 게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뤄야 하는 당신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매력적인 기능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효율성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답변 속도나 품질 높이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이게 바로 그 에이전트 역량 강화랑 연결되는 부분인가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속도나 효율성 향상 자체도 중요한 성과긴 한데요. 이 하이브리드 추론 능력이 사실은 V3.1의 핵심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에이전트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그런 기반 기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기반 기술이군요. 네, 에이전트 AI라는 게 그냥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당신 지시를 알아듣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또 필요하면 웹 검색이나 계산기, 다른 앱 같은 도구들을 활용해서 실제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일을 해야죠. 맞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떨 땐 빠른 판단이 필요하고 또 어떨 땐 깊은 분석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추론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똑똑한 대화 상대를 넘어서 진짜로 내 일을 대신해주는 디지털 비서로 진화하기 위한 뭐랄까 발판 같은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후학습 최적화라는 기술 용어가 나오던데 이게 그 에이전트 능력 향상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요.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후 학습 최적화. 네, 이게 포스트혹 옵티마이제이션인데요. 말 그대로 풀어보면 나중에 사후, 그러니까 실제 작업을 해본 후에 그걸 통해 학습하고 성능을 최적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최적화한다. 네, 이걸 요리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뭐랄까, 처음에 요리책 보고 레시피를 배우겠죠. 이게 초기 데이터 학습 같은 거고요. 네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직접 재료도 썰어보고 불 조절도 해보고 간도 보면서, 즉 실제 작업을 해보면서 음식이 짜거나 타는 실패, 이런 피드백을 경험해야 실력이 늘죠. 그렇죠. 실패해 봐야 알죠. 맞아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레시피를 좀 바꾸거나 조리 시간을 조절하는 식으로, 즉 최적화를 해서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게 되잖아요. 네. 딥시크 V3.1의 에이전트도 좀 비슷합니다. 그냥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구를 써보고 특정 업무를 자동화해보는 그런 실전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 방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거예요. 와, 진짜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AI가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우고 발전한다니.
무슨 살아있는 생물 같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네, 상당히 진보된 개념이죠. 그렇다면 이 에이전트 역량 강화가 AI 기술 전체의 흐름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할까요? 이게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떤 건가요? 이건 AI 기술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AI는 주로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글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 능력 이런 데 초점을 맞춰왔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 에이전트 AI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능동적으로요? 네. 단순히 똑똑한 정보 검색기, 이걸 넘어서 자율성을 가지고 좀 복잡한 업무까지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초기 단계고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도구를 막 쓰게 했을 때 오류가 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거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큰 숙제죠. 안전 문제 중요하죠. 네. 하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꽤 분명해 보입니다. 확실히 AI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걸 넘어서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런데 딥시크라는 회사가 뭐랄까 갑자기 이렇게 앞서 나가는 기술을 딱 내놓은 건가요? 이 회사 배경도 좀 궁금한데요. 아까 아론 모델 때도 주목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딥시크가 2024년 1월이었죠. 그때 아론 모델을 공개하면서 이미 한 차례 기술계를 놀라게 했어요. 그때 공개했던 논문의 핵심이 뭐였냐면 첫째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예산과 자원으로도 최첨단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 아, 적은 돈으로도. 네. 그리고 둘째는 더 나아가서 인간의 피드백이나 감독 없이도 모델 스스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제시했다는 점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최고 성능 LLM 개발은 엄청난 자본, 컴퓨팅 파워, 수많은 엔지니어의 노력이 필요한 거라서 거의 빅테크 기업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렇죠. 아무나 못하는 거였죠. 맞아요. 그런데 딥시크가 훨씬 적은 자원으로도 그에 버금가는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특히 자원이 좀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연구그룹에게는 엄청난 영감을 준 거죠. 뭐랄까,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이걸 보여준 셈입니다. 야, 자원 제약 없이도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군요.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R1 다음에 R2 모델 개발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후속 모델인 R2의 경우에요. 특정 하드웨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웨이의 AI 칩을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나 성능상의 어려움 이런 거에 좀 부딪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출시가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거죠. 하드웨어 문제 때문에요?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 AI 기술 개발이라는 게 단순히 알고리즘만 잘 짜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성 문제, 아니면 공급망 이슈, 심지어는 지정학적인 요인까지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이라도 이런 현실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걸 시사합니다. 특히 고성능 AI 모델 학습에 꼭 필요한 컴퓨팅 자원 확보 문제, 이건 앞으로 AI 경쟁 구도에서 계속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술 개발이라는 게 단순히 코드만 잘 짜서 되는 게 아니군요. 그런 외부 환경 요인도 엄청 크게 작용하는군요. 이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자, 다시 V3.1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번 모델 나오면서 가격 정책에도 변화가 좀 있었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요금제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특정 기능이나 사용량 구간에서는 가격이 좀 올랐고요. 반면에 또 다른 특정 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용이 내려간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오, 올리고 내리고 다 있네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저녁 시간대 할인 같은 프로모션 이런 건 없어졌다고 하고요. 아, 할인은 없어지고. 네, 이런 변화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V3.1 모델의 향상된 성능, 특히 그 강화된 에이전트 기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주니까 그만큼 비용을 받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동시에 가격을 내린 구간도 있다는 건 특정 고객층이나 활용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단순 텍스트 생성이나 번역처럼 대량 처리가 필요한 영역 같은데 말이죠. 전역 할인 없앤 거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나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군요. 결국은 AI 서비스의 가치 평가나 수익 모델이 단순히 사용량에 비례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제공하는 기능의 복잡성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적인 가치에 따라서 좀 차등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시장 전략,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딥시크 V3.1의 주요 특징들, 또 배경 이야기, 가격 정책 변화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딥시크 V3.1의 등장이 AI 업계 전체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뭐라고 보시나요? 역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에이전트 AI 시대로의 전환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딥시크 V3.1은 AI가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고 도구를 활용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능동적인 행위자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인 행지자요. 네, 이게 뭐 딥시크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픈 AI나 구글 같은 다른 선두 기업들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R1 모델이 제한된 자원으로 고성능 LLM 구축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업계에 한번 충격을 줬다면 이번 V3.1은 에이전트 역량이라는 새로운 경쟁의 장을 열면서 다시 한번 자극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복 스타트업의 약진, 뭐 이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AI 기술 자체가 에이전트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큰 흐름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결국 당신의 일상이나 업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직은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물론 뭐 당장 내일 모든 게 바뀐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요. 잠재력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은 당신이 직접 여러 웹사이트 찾아보면서 비행기표, 숙소, 현지 교통편 예약하고 일정 짜야 하는 복잡한 여행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머리 아프죠. 그렇죠. 이걸 나중에는 AI 에이전트한테 그냥 맡길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달 8일로 일주일 출장 가는데 예산 얼마 안에서 항공권, 호텔 예약하고 주요 미팅 장소 근처 맛집 리스트 좀 뽑아줘. 이렇게 지시하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검색하고 비교하고 예약까지 쫙 진행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하는 식이죠. 와, 업무 환경에서는요, 여러 소프트웨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 취합해서 보고서 만드는 일, 아니면 정기적으로 고객한테 맞춤형 정보 보내는 일, 또 복잡한 프로젝트 진행 상황 관리하고 조율하는 일, 이런 것들을 AI 에이전트가 상당 부분 자동화하거나 도와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훨씬 구체적으로 와닿네요. 진짜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서 꽤 복잡한 수준의 작업까지 AI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초기에는 오류도 많을 거고 또 인간의 세밀한 감독이나 개입이 필요하겠지만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단순히 생산성 향상, 이걸 넘어서 당신이 좀 더 창의적이거나 전략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늘 딥시크 V3.1을 통해서 에이전트 AI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 이걸 좀 제대로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추론이라는 기반 기술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역량, 그리고 딥시크라는 회사의 흥미로운 성장 스토리와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 가격 정책 변화에 담긴 의미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네요. 핵심은 AI가 점차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이 점이겠네요. 대체될 거다. 이런 예측을 넘어서요. 예를 들면 인간과 AI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지, 아니면 스스로 학습하고 목표를 추구하는 AI 에이전트들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통제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역할이나 책임 범위에도 분명 변화가 생길 텐데 그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AI가 도구를 넘어서 파트너 혹은 뭐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니까 기대도 되지만 동시에 고민해야 할 지점들도 정말 많아 보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에게 현재 AI 기술의 중요한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좀 유용한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